짧은 사랑과 16년형의 선고 하얀 피부와 부드러운 얼굴, 밖에서 마주쳤다면 누구도 미의 가느다란 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며 미는 아직 20살이 넘었지만 또래 친구들처럼 즐겁게 지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애썼고 사춘기에 미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는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저는 12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어머니, 외할머니, 삼촌과 함께 살게 되었죠. 어머니는 일하느라 바빠서 저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엄마의 사랑과 가르침이 그리웠지만 엄마는 바쁘셨죠. 베트남을 만났을 때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자랐고 점점 망가지게 되었어요. 미의 친구들은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환경의 젊은이들이었고 그 중에는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엄마가 된 소녀들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미의 심리와 생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3년에 미는 겨우 16살이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집을 나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 딸을 찾으러 다녔지만 며칠 후면 다시 집을 나가버리는 딸을 결국 내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미는 옷을 팔고 친구 집에 머물며 방황하게 됩니다. 2014년 말 미는 호앙마이구의 옌르 지역에서 주차장에서 베트남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트남은 운전교사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016년 중반부터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도로에서 조금만 부딪혀도 싸움을 벌이곤 했습니다. 심지어 미에게도 짜증이 나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미는 한 번은 베트남이 자신을 옌르 주차장에서 일하게 하려고 했는데 거절하자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도 금지당하고 찾아와 강제로 집에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미는 이별을 원했지만 베트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 11월 중순 어느 날 밤 베트남은 미의 집에 와서 잠을 잤습니다. 미는 옆집에서 자며 피했지만 다음 날 오후 집에 돌아오니 베트남이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미는 다시 헤어지자고 말했지만 베트남은 동의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은 미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미가 숨을 못 쉬며 힘들어하던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두 사람의 지인이었던 화 씨였고 베트남은 전화를 받기 위해 손을 놓았습니다. 미는 그 틈을 타 침대에서 뛰쳐나왔고 폭행을 피하기 위해 침대 아래에 있던 칼을 집어 베트남을 한 번 찔렀습니다. 베트남이 쓰러진 것을 본 미는 밖으로 도망쳤고 그때 마침 화 씨가 와서 구급차를 불렀지만 베트남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때 호앙마이 경찰서에서 미를 처음 만났을 때 겨우 19살이었지만 고된 삶과 고통으로 이미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체포된 후 미는 여기 들어와서야 안전하긴 한데 집에 있는 어머니와 가족들은 무사할지 걱정돼요. 여러 번 베트남을 떠나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하며 후회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 16년형을 선고받고 미는 타인호아에 탄 퐁구치소에서 복역을 시작했습니다. 구치소에 처음 들어간 날들을 회상하며 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하루 종일 잠만 잤죠. 심지어 식욕도 없어 밥도 먹지 않았어요.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벌써 수감된 지 4년이 넘었고 이제 미는 스스로 일을 알아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도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구치소의 직원들은 미를 수작업팀에 배치했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았지만 꼼꼼함이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말이 적고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긴 하지만 미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 직원들의 관심 덕분에 미는 점차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 운명이 그리 순탄치 않았으니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가 저에게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 단지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까이에서 저를 챙길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맞죠?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몰랐던 것,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들을 이곳에서 하나하나 배웠어요. 여기 있는 이곳이 정말 제 가족 같은 곳이에요. 베트 안을 언급할 때 미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정말 후회돼요. 단지 분노와 열받음 때문에 죄를 저질렀어요. 일이 벌어지고 나니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단순히 본능적으로 행동했는데 그 본능이 제가 한때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의 생명을 빼앗게 만들었어요. 그의 부모님도 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도 잘못이 일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그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 있으면서 저는 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전에는 항상 엄마가 저에게 관심이 없고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탓했는데 여기서 구치소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엄마를 걱정시키고 슬프게만 했지 엄마를 도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에게 많은 죄가 있지만 엄마와 베트 안의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함께 했지만 결국 어른들께 고통을 안겨드렸어요. 관리자 뒤를 따라 조용히 걸어가는 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아쉬웠습니다. 만약 미와 같은 아이들이 인생의 대가를 더 일찍 깨닫고 올바른 길을 알았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힘든 길을 걷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쓰라린 실패가 결국 그들에게 삶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가정은 인간의 첫 학교이다. 가정은 인간이 처음으로 교육을 받는 환경이자 첫 학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민족 문화와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마음은 흰 도화지와 같아 가족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어린 영혼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만약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올바른 행동과 말을 본보기로 보여준다면 아이들의 마음에 사랑과 인간애,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좋은 덕목을 심어주기에 유리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부족하고 모범적인 역할 모델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방황하게 되기 쉽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